자체와 같다라는 말은 좀 강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 본성 자체가 이성이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올바르게 폴리스에 참여해서 자기의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즉 한마디로 명령에 따라야만 하는 수동적인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수동적 인간. 보시면은 이제 뭐 어린 나이인데 뭐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뭐 친구 때려가지고 뭐 옥상에서 뛰어내리게 해서 뭐 죽게 만든 뭐 중학생들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제 검사에 이제 기소돼가지고 아마 심판 갈 것 같은데, 예, 판결 나올 것 같은데 이미 나온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사부로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잘못을 했으니까 소년부로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새끼들이 무슨 뭐 단순히 뭐 사과 훔친 것도 아니고, 예, 뭐 장발장 아니잖아요. 예, 그쵸? 그래서 아마 한 몇 년을 살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성폭행했던 애들, 뭐 술 먹여가지고 뭐 여자 중학생 성폭행했던 이런 미성년자 이런 애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성이 충분치 못한 거야. 이성이 충분치 못하다는 말이 정말 고상한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인간 쓰레기라는 말을 이성이 충분치 않다라고 표현한 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노예제도는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한계라고 생각 안 해요. 맞아요. 이 노예제도가 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위험한 말인가? 노예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인간 이하의 것들은 노예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심판을 받고 판결을 받고 뭐 집행유예가 뜨고 나발이고 이런 거 떠나서 필요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형이상학.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이제 형이상학을 빼놓을 수 없어요.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이제 메타피지카라고 불리는데, 메타피지카 같은 경우에는 메타가 뭐뭐의 후, 넘어서 이런 뜻이죠. 물리를 넘어서라는 것. 이 우리의 가시적인 세계를 넘어서 있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우리의 사유라든가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표상으로서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세계들이죠. 비가시적인 세계들을 다루는 것. 여기서 이제 형이상학에 있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자연의 탐구 방식이라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탐구 방식 같은 경우에 여기서 4원인설을 얘기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4원인설. 진료, 형상, 작용, 목적인이 있어요. 그쵸? 진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나무가 있습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의자예요. 형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가능태라고 보시면 돼요. 가능태. 무엇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잠세태라고도 부릅니다. 잠세태. 즉 나무는 의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목수에 의해서. 목수가 즉 공구질을 합니다. 공구질을 하고 이제 재폐질을 한다고 봅시다. 재폐질을 하는 게 바로 작용을 시키는 거예요. 어디에 작용을 시키냐면은 진료라는 나무에 목수가 공구질, 재폐질 그리고 톱질을 하면서 작용을 시키는 겁니다. 이 작용을 시키면 결국 이것은 하나의 형상이라는 의자의 가능태를 부여하고 있고, 목적은 뭐냐면은 의자를 만드는 것이겠죠. 만드는 것. 그쵸? 의자가 되는 것. 비컴이겠죠. 비컴. 이거를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자를 붙여서, 인과할 때 인자죠. 인을 붙여서 진료인, 형상인, 작용인, 목적인이라고 부릅니다. 작용인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한마디로 운동인이라고도 불려요. 운동인. 어떠한 상태로 만들어주고자 하는 이러한 운동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 끝난다면 이딴 설명은 영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거는 굳이 영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즉 다어 설명을 드릴게요. 실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진료 플러스 형상인 거예요. 이 실체는 한마디로 말해서 저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지나가는 행인 일일 수가 있고, 그리고 황소개구리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은일 수가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실체. 이 실체들은 다 진료와 형상이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상이라는 것은 그것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답게. 한마디로 말해서 아레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적인 용어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덕이라고 봤어요.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의 덕은 뭐 올바름 이런 것을 떠나서 더 깊은 차원,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 그것답게 만들어주는 형상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체라는 것은 진료와 형상이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본 거고, 또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은 개별적 실체들 있죠. 개별적 실체. 개별적 실체들은 실제로 존재할 수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존재할 수가 있다. 플라톤이랑 좀 다른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본질을 반드시 지녀요. 반드시. 본질을 반드시 지닙니다. 예. 본질은 존재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본질 없는 존재 없어요. 그러니까 진료가 형상이 없을 수가 없는 것처럼 본질 없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예. 즉 형상이라는 것은 은을 은답게 하는 거고 나를 나답게 하는 게 형상인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대한 한마디로 이름이에요. 형상이라는 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참새가 이렇게 약간 지저귀고 있어요. 참새를 참새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참새스러운 것. 아, 정말 참새스럽다 했을 때 뭘 참새스럽다고 하는가? 그러한 것들을 형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을 그러면은 이데아랑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이데아라는 것을 분리시켜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개별적 실체 속에 형상이 들어있는 건데 플라톤은 우습게도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참 우습게도 이런 개별적인 사물들에서 형상을 볼 수 없다고 본 거예요. 어딘가에 새로운 세계, 피 안의 세계에 따로 형상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는 이 실제 세계를 벗어나서 존재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운동이라든가 이러한 능동 같은 작용, 이러한 생장작용들의 이러한 한마디로 생명작용들인 거지 실체를 벗어난 또 다른 실체가 형상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예,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형이상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다뤘고요. 벌써 40분이나 했네. 엄청 오래 했네. 결국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뭐 시학이라든가 해부학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뭐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있어서 크게 주목받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주목받는 부분인 이제 논리학 하나 설명드리고, 논리학은 이제 한마디로 세계를 주어, 수어로 설명합니다. 예, 주어라는 것은 실체예요. 실체는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수어는 뭐뭐이다, 뭐뭐가 아니다, 뭐뭐 되다 같은 보어라고 표현하죠. 컴플리멘트. 한마디로 이 보어적인 요소들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실체를 실체답게, 실체가 무엇인지 무엇인지 말해주는 것. 이게 수어라는 거예요. 이 주어 플러스 수어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개. 이게 바로 논리학적인 가정이에요. 근데 이러한 주어나 수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3단 논법이에요. 그래서 3단 논법을 되게 고평가합니다. 네, 3단 논법을 되게 고평가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이 3단 논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바라본 겁니다.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뭐 배증률이라는 게 나와요. 배증률. 여기서 이제 배증률. 이거는 이제 어떤 것이 이제 A이면서 동시에 B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러한 배증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누가 비판을 하냐? 이 비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배증률을 비판하는 게 그 유명한 헤겔이 비판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이제 심화 과정이에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심화 과정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웃긴데 어쨌든 심화 과정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배증률에 대해서 헤겔이 비판하는데 이 헤겔의 배증률 비판을 키에르케고르가 또 비판합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 헤겔의 배증률이 헤겔이 아니지. 말이 꼬이네.
아리스토텔레스의 배증률을 헤겔이 비판한 것을 키에르케고르가 헤겔을 다시 비판합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 예, 숨막히게 달려왔어요. 예, 뒷부분에 있어서 말이 빨라진 이유가 제가 코 찍찍거리고 이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딜레이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좀 빨리빨리 말을 했는데 네, 잘 따라와 주셨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리스토텔레스 설명드렸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